동물의식, 고양이와 개의 자비로운 본성. 제임스 타이베론. 질문.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고양이와 개가 같은 시리우스 근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까? 메타트론의 답. 그 기원인 고차원의 영역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양쪽 다 크리스탈라인이 완전히 진화한 상태인 시리우스 A의 마스터, 펠리데입니다. 시리우스에서 그들은 빛의 결정체 형태로 비물질이라 여러분의 눈에는 크리스탈라인 빛의 형태로 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펠리데는 완벽한 아바타 기술을 사용해 지구에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러 시대에 걸쳐 물질적 형태로 자신들을 드러내왔습니다. 펠리데는 영과 물질을 혼합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인류를 위해 최초의 전체 DNA 나선 설계를 도왔습니다. 사실 인간 종의 DNA에는 시리우스 펠리데의 특성들이 다른 종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운동에 뛰어나거나 민첩함 등은 그 특성들이 드러난 많은 예들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들의 기원이 같다면 왜 개들은 고양이들을 뒤쫓는 것입니까? 메타트론의 답. 개는 고양이를 잡을 때까지 쫓고 그것 때문에 테이블이 갑자기 뒤집어지지요. 실질적인 면에서 개와 고양이는 같은 파장이지만 지구에서는 정반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펠린, 집고양이는 내향적이며 캐닌, 개는 좀 더 외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파장은 고양이는 안으로, 개는 밖으로 향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같은 집에서 길러지는 개와 고양이는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그 동물들이 전생에 함께 인간의 개성적 측면들을 공유한 적이 있다면 더 강화되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채널링하고 있는 제임스는 2마리의 고양이와 2마리의 개를 키우면서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4마리 모두는 돌봐주는 두 사람의 개성들을 띱니다. 또한 추가할 내용은 그 중 1마리의 개가 암놈으로서 전생의 캐닌보다는 펠린으로 더 많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신성한 펠리데는 인간보다 내면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동시에 투사를 훨씬 더 잘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펠리데의 물질적 현실화를 관찰해 본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차원에서도 동시에 완전히 현실화되고 있는 걸 의식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여기에 물질적 세상에 존재하면서도 자주 다른 영역과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의식에서 직선상의 필터 작용. 비록 인간도 다른 차원들에 동시에 존재하지만 3차원에 있는 인간은 단지 물리적인 두뇌만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다른 영역의 파장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두뇌의 내면적 역할인 마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뜻밖의 크리스탈 전기적 작용인 직관과 이해를 통해 맞이하는 사건들에 대해 차원을 훨씬 넘어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3차원 내에서 인지할 수 있는 크리스탈 전기적 자극은 단지 우주의 거대한 크리스탈 전기 시스템의 아주 미세한 부분일 뿐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양극성을 넘어서는 파장을 해독하고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실제로 존재하는 크리스탈 전기적 잠재성의 차원과 그 무수한 복잡함을 짐작도 못합니다. 그것들은 비물질적 차원인 고차원의 마음을 통해 먹 하나 속에서 확실히 접근할 수 있지만 인간의 두뇌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음을 통해 먹 하나 속에서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기원, 영원한 근원, 신성한 지성과 의식의 힘은 결코 물질적인 것에서는 비롯되지 않는다는 걸 유념하기 바랍니다. 각자 그리고 모든 개인들은 다른 세상, 다른 현실, 다른 차원들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스스로 날아 부르는 자아는 전체적인 나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두뇌에 내재된 필터 때문에 주위의 물질적 세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집중을 통해 결론적으로 당신은 물질 차원의 마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필터의 사용에는 목적이 있는데 만약 에고를 가진 물질적 두뇌에 필터 작용이 없어서 뇌에 영향을 주는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거대한 규모의 텔레파시 교류를 완전히 인식한다면 현재의 직선상의 개념에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기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에고 의식으로 인해 여러분은 물질적 영역에서 정체성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물질적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세상에서 인간 두뇌는 직선상의 모드로 설정되어 있어 고차원에서 오는 신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뇌는 그 신호들을 읽지 못합니다. 뇌에게는 그러한 신호들이 혼란스럽게 섞이고 끊어지면서 깜박거리는 이미지들처럼 보입니다. 직선상의 시간대를 기반으로 하는 에고적 성격의 뇌는 순간들의 순차적인 연속성을 바탕으로 나타나지 않는 데이터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흥미롭게도 동물 왕국에 있는 어떤 종, 특별히 펠리데는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치로 펠리데와 특정 캐니데는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다른 차원들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이 그 존재들이 깨달은 집단들에게서 보호자로 인식되는 정확한 이유이며 개가 짖고 집 고양이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에너지에 빠르게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과학자들은 빛의 스펙트럼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고 여러분 또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좁은 범위의 가시광선 안에 있는 물리적 시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펠리데와 특정 캐니데는 훨씬 더 넓은 범위를 보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또한 스펙트럼 파장 안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그래서 다양한 물질의 스펙트럼들이 있습니다. 지구 차원에 있는 여러분의 물질적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다른 차원의 시스템처럼 광범위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한 좁은 스펙트럼만 허용되는 차원은 비물질적 고차원의 풍부한 다양성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우주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은하계의 비물질적 본질에 대해서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하나의 분자 안에 들어있고 지구의 다른 버전들은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이 글들을 읽고 있는 곳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동물왕국, 잊혀진 스승들. 현재의 관점에서 동물왕국으로 여겨지는 그 존재들은 여러분이 현재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인간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동물이라 불리는 존재들은 비록 지구의 자연적 측면을 독특한 방식으로 덮은 사고 패턴의 매트릭스 안에 있지만 인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지성체들입니다. 동물왕국은 여러분이 현재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층과 위치에서 인류를 수많은 차원들을 통해 지원하기 위해 동의하에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진화의 대학인 지구 차원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자신들의 마스터 근원에서부터 확장되었다 다시 돌아갑니다. 지구적인 현실화에서의 그들의 정신적 패턴은 인간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록 인류는 동물 왕국을 존중해야 할 커다란 책임이 있지만 동물 왕국은 인간에게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그들이 선택한 정신적 패턴은 책임의 방식이기보다 오히려 본능과 무조건적 지지를 품는 사랑의 패턴입니다. 펠리데의 고양이와 개 사이의 차이점 중 하나는 개는 고양이보다 물질적 영역에 더 가깝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개가 물질적인 반면 고양이는 비물질적 장에서 훨씬 에너지적입니다. 개는 여러분 감정의 직접적인 파장에 좀 더 반응하지만 고양이는 진동과 빛의 발산에 반응합니다. 개는 분노와 죄책감에 좀 더 구체적으로 느끼고 반응하지만 고양이는 죄책감을 경험하지 않으며 인간의 감정적 파장에 대한 무관심이 그들이 냉담하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동물 토템. 동물왕국은 지구에 있는 다른 의식을 가진 왕국들에 대해 더 깊고 넓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러한 지혜를 인류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너무나 불행하게도 동물왕국의 모든 존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유목 문화권의 민족들은 식물왕국과의 교류 속에서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치료, 영양 보급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류는 어떤 식물을 피해야 하고 어떤 것을 재배할지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동물을 관찰함으로써 생존의 기술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들과 직접 텔레파시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사회적 행동을 배웠습니다. 문명이 형성되는 초기의 거주 시기의 인류는 동물왕국의 자연스러운 본능적 패턴이 주는 지성과 지혜를 좀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현명한 스승으로 인식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인간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깊은 수준으로까지 교류했었습니다.
미국 원주민들이 지혜의 전달자로 인식하고 숭배했던 동물 정령 혹은 토템은 인류를 돕기 위해 에테르적으로 현실화했던 고차원 우주 의식을 가진 공동체들의 예들입니다. 동물왕국 안에 살아있는 지구, 광물, 불과 물의 정령 그리고 자연 의식과의 직관적인 교류와 그에 대한 지식은 지금 지구 변화의 시기에 있어 인류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크게 도울 수 있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지혜입니다. 질문. 앞에서 펠리데 스타시드는 지구의 펠린과 캐닌종의 의식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은 시리우스 A, 펠리데 스타시드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까? 메타트론의 답. 그렇지 않습니다. 시리우스 A는 휴머노이드와 펠리데의 기원이며 시리우스 B는 신성한 시테이션인 돌고래와 고래의 기원입니다. 펠린과 캐닌이 스타시드 펠리데로 같은 기원인 것처럼 돌고래와 고래도 같은 기원인 시테이션입니다. 시리우스는 우주에서 위성을 가진 일반적인 쌍둥이 별이 아닌 크리스탈라인 상승을 획득한 영역의 진동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신성한 우주에 공명하고 거대하게 확장된 의식 안에서 물질적, 비물질적 차원에 모두 존재합니다. 시리우스 별들은 이러한 다른 차원들에 대한 입구 혹은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펠리데, 하토르, 시테이션은 다양한 매트릭스의 표현들을 통해 인류의 의식이 성장하는 것을 돕고 지구가 균형을 잡아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시리우스인들은 그러한 에너지를 받고 전송하는 존재들입니다. 지구의 동물 왕국의 다른 멤버들은 다양한 기원에서 비롯되었으며 예를 들어 말은 악추리안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동물 왕국은 비록 여러분처럼 인간 진화의 길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스승이 되어 왔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지구의 자신들의 영혼의 진화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인류의 영혼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왕국 존재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인류는 진화하지 못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사실상 소와 특정 포유동물, 새들 같은 동물왕국의 어떤 종은 동해하의 인류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동해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식물왕국 또한 인류에게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길러지는 동물들은 사랑의 목적으로 자신들의 지구에서의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펠린과 캐니는 인간과 신뢰를 통해 독특한 상호작용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고차원의 근원에서 비롯된 봉사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펠리데에서 파생된 반려동물들의 인간과의 개성적 융합을 형성하는 강력한 능력은 유전적으로 강화되었다고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의 교류보다 반려동물과의 교류가 더 쉽다고 여깁니다. 반려동물은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페린과 캐니는 특별히 인간이 나이가 들어 홀로 되면서 장애나 고립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인간을 돕기 위해 헌신합니다. 고양이와 개는 인간이 다시 사랑하고 그들의 가슴을 여는 것을 배우도록 가르쳐 줍니다. 개는 인간의 감정적인 장에 연결되어 있고 고양이는 인간의 정신적, 마음의 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두 종은 펠리데의 서로 아주 다른 형태이지만 인간을 돕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돌봐주는 이들의 개성의 한 측면을 형성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펠리데 혹은 캐니데와 혼합된 개성적 측면을 형성했을 때 그 에너지는 독특하게 진화하면서 계속 도와주기 위해 돌봐주었던 이들의 생애에 다시 돌아오거나 그들의 다른 생애에 다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70년의 생애 동안 한 사람은 여러 고양이와 개의 연속적인 환생을 통해 처음에 길렀던 고양이 개와 같은 에너지 정수와 함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제임스가 키우는 2마리의 고양이와 1마리의 개는 그의 이집트에서의 전생의 삶 동안 키우던 표범들이었습니다. 결론. 현재는 어떤 특정 집단들에서는 인간들이 지구와 그녀의 왕국들, 특별히 동물, 식물, 광물들에 대한 탐욕스러운 파괴자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UAG 집단들에서도 인간을,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면서 지구를 오염시키고 지구의 자연 왕국을 파괴하는 오만한 이들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느 정도는 진실이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서 인류의 비타협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더 좋은 세상을 바라는 이들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을 느낀다면 더 좋은 세상을 위한 변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한 변화를 만드는 데에는 서로의 하나 된 결정이 필수이며 절망에 집중하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지구를 만드는 데 있어 잘못 적용하는 태도이며 절망에 집중하는 것은 절망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희망에 대한 통찰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지구에서 역동적인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잠재적 개연성을 가지는 모든 현실들의 지구와 옴니 지구의 공동 창조자입니다. 사랑하는 마스터 여러분, 우리는 지구가 순전히 생각만으로 창조된 위대한 목적을 지닌 환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류 집단은 자신들이 지구 경험의 공동 창조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홀로그램으로 된 시간 프로그램에 깨달은 상승한 인류가 서로를 경외하고 지구와 그녀의 모든 왕국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개연성 있는 현실의 버전들이 있습니다. 지구 차원의 이원성 프로그램은 지성에 의해 신성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시행착오 경험을 통해 진화의 배움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구를 진정으로 파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절망이 아닌 긍정적인 것의 현실화에 집중함으로써 깨달은 지구를 창조할 수 있고 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와 그리고 지구의 왕국들, 광물, 식물과 동물들의 완전한 동의 없이는 직선상의 홀로그램 현실 드라마에서 완전한 허용 없이는 어떠한 것도 박탈되지 않습니다. 동물왕국이 지구의 물질적인 형태로 취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동물의식들이 인류의 현 진화 단계에서 무지의 가능성을 완전히 인식한 상태에서 기꺼이 인류를 지원하기 위해 오기로 선택한 일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인류의 진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인류는 깨닫고 동물왕국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와 진정으로 서로 간의 사랑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지구는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 일은 일어날 것이며 그렇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메타트론이며 여러분과 이 진실을 공유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